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오늘은 뚝섬 갈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뚝섬 갈비라는 말은 뚝섬에서 나는 채소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수동 일대, 지금의 뚝섬 일대에는 여전히 밭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여전히 이 배추나 무를 많이 이렇게 생산을 했었는데요. 이 지역은 홍수가 지면 물에 잠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주로 채소를 지어 가지고 사대문 안에 사람들에게 공급을 했었던 전통이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살기 힘들던 시절에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바로 그 갈비다 보니까 배추나 무에 빗대서 결국 배추나 무가 갖고 있는 이 섬유질 때문에 먹고 나면 이빨 사이에 끼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바로 생겨난 말이 이 뚝섬 갈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서울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사대문 안, 즉 이 한양 도성 내만 한양이었죠. 그러던 것이 점차 이제 서울이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14년도에 와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용산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 지역이 편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대확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36년도가 되겠습니다. 소위 경성 대확장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그래서 지금 이 왕십리 성동구 지역도 이 한양이 서울 당시에는 경성이겠죠. 경성에 편입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1949년도에 오게 되면 뚝섬 지역까지 이렇게 서울로 편입되면서 서울이 현재 25개의 행정구를 갖는 이런 대도시로 발전의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문 안만 한양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불려지는 명칭이 동서남북으로 이런 명칭들이 붙여지게 되었으니 가장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은 북촌이었죠. 북촌이라고 하면은 흔히 경복궁에서 창덕궁 사이면서 청계천 북쪽 지역, 종로 북쪽 지역을 흔히 북촌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지금은 흔히들 그냥 서촌이라고 부르는 지역, 이 서촌이라고 불렸던 지역이 그 당시에는 우대라고 불렀던 거고요. 사실 서촌이라고 하면 이 도림은 지금의 정동 일대 이쪽을 서촌이라고 불렀던 데 비해서 지금과 다르게 이 지역은 이제 우대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촌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남산 북쪽 기슭이 바로 이 남촌이 되겠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 종로 2가부터 4가 사이 지역에 청계천변이 중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 동대문 지역이 지대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방어를 위해서 이 지역에 군 관련 부대들 또 훈련원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나타났었던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을 청계천 남쪽 지역이라고 해서 아랫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북촌과 남촌이 여기 노론이 살았다면 남촌의 경우는 나머지 양반 계층들이 살았던, 이에 비해서 우대와 아랫대가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에 가운데 낀 게 중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의 어쨌든 최고 거주지에 해당되는 것은 북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을 내세울 수 있는 전통적인 부락으로 북촌이 여전히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시 북촌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왕실의 사람들이 거주를 하거나 당시 권력을 쥐었던 노론의 거주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답게 이 지역의 집터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군 공주들만 하더라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보통 집의 크기가 1400평까지 가능했었고, 1품, 2품과 같이 고위직자의 경우는 집들이 보통 600평. 그래서 이 1000평 넘는 대저택들이 주로 이 북촌에 있어 왔었는데, 1954년도에 여기가 경기고등학교입니다. 이 경기고등학교고 이쪽이 경복궁인데요. 이 북촌 지역을 지금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이 집들이 이 1000평이 넘었던 큰 집들은 거의 보이질 않죠. 결국 이것은 1930년대에 와가지고 이런 큰 집들이 분할이 돼가지고 작은 규모의 집들로, 특히 그 미음자의 집들로, 바로 이렇게 되게 된 것은 건양사라고 하는 건축회사를 운영했었던 정세곤이라고 하는 소위 집장사, 건축업자의 노력에 의해서 북촌 일대의 일본인들의 거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전략 때문에 결과로 오늘날에도 이 북촌 하게 되면 이렇게 미음자의 한옥들이 기와 지붕들이 쭉 이어져서 오늘날 관광 명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귀와 권력의 중심이 북촌이었다면 고고한 선비들의 마을이 남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남촌 지역에는 별 쓸만한 국가시설이 없었어요. 군 부대 아니면은 창고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곳이다 보니까 양반중에서도 무반이나 벼슬길이 막혀서 벼슬 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성들의 삶을 품었던 저자거리로 들 수 있는 게 중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로의 중심이 되는 종로, 지금의 종각이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로 사가에 이르는 지역까지 다양한 가게들이, 상점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취급했던 것은 선전이었습니다. 중국산 비단을 팔았던, 최상품의 비단을 팔았던 곳이 바로 이곳의 대표적인 사치품이 되겠고요. 일상적인 물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게들이 집중해 있었던 것. 그래서 주로 여기에는 유구이전으로 대표되는 이런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졌던 상가, 소위 운종가에 살았던 사람들이 중인 계층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랫대가 나오게 되는데, 아랫대라고 하는 것은 효종교, 그러니까 지금의 종로 사가, 청계천 사가의 동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되겠는데, 주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의 청계천인 개천 하류 양안 지역에 주로 사는데, 그 지역에 군부대가 있고 신병훈련소와 같은 훈련원이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게 되었고, 특히 이 사람들이 급료가 충분히 주어지질 않다 보니까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군병들의 상업활동들이 허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면서도 장사를 겸하는 이런 일체화 현상들이 나오게 되어서, 특히 그 아랫대의 배옥에, 지금 종로사가 지금 광장시장 일대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이 지역이 자기들이 그 생산한 혹은 동대문 밖에서 받아온 채소들이 이곳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으로 발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랫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웃대에 비해서는 좀 아랫사람들이 사는 마을,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으니까, 자, 지금 지도로 확인해 보면 이게 지금 흥인지문입니다. 지금 동대문에 해당되는 흥인지문이 되겠고요. 요게 오간수문, 개천의 물길이 다 이것을 통해서 성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간수문이 되겠네요. 요게 이간수문, 지금의 DDP가 있는 곳이 되겠고, 그 가까이에 훈련원이 있었고, 훈련원의 분원인 하도감이 여기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배옥입니다. 여기가 배옥에 해당이 되니까 이 주변 지역이
서울에 쓰레기들이 모이는, 한양에 쓰레기들이 모이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분뇨 등을 이용해 가지고 채소를 재배해서 배옥에 공급을 함으로써 그들이 월급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이렇게 이 아랫대에는 주로 채소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훈련원 일대에는 조선 후기에도 배추밭으로 유명해서 이 훈련원 주변 하게 되면 미나리꽝과 배추로 유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동부채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죠. 서울의 동쪽은 채소 공급이 중심이 되어서 유명했고, 칠패어라는 것은 지금 칠패라고 하는 게 서서문과 남대문 바뀌니까요. 이곳에서는 이 마포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만리제를 넘어서 공급되는 어물이 여기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칠패 쪽은 물고기로 유명하고 동쪽에는 채소로 유명했다. 그래서 동부채 칠패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한양과 그 성저 심리 지역에 소위 도시농업의 발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주로 도성 내 인분을 활용해 가지고 재배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왕십리하고 이 살고지 다리 중심에서는 배추하고 이 무, 순무 등의 이런 배추와 무가 크게 유명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 보면 이 서대문 밖이죠. 서대문 밖의 경우로 유명했던 것은 가지, 오이, 수박 같은 게 유명했고, 연희궁 근처에도 고추, 부추, 또 지금 숙대 근처에 청파에도 미나리, 왜냐하면 이 지역이 석교에서 청파 쪽으로 흘러내리는 개천이 일로 흘러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천이 저지대였기 때문에 미나리 꽝이 유명했었고, 이태원에서는 토란, 또 밤섬점에는 약재, 뭐 이런 것처럼 이 도시농업이 발달했을 때 뭐니 해도 왕십리와 이 살고지 다리 근처는 배추와 무가 많이 공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인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똥찌개와 똥바가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뇨를 비료로 줘가지고 채소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당시에 이들이 재배했었던 배추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저희 얼갈이 배추를 주로 재배한 거죠. 여기서 얼갈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철이 되면 이 뚝섬 일대의 북서계절풍이 굉장히 차가워서 배추 재배가 어려웠죠.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거적을 씌워 가지고 억지로 이 배추 싹을 키워서 이 언 땅에서 이를 갖고 오는 배추라고 해서 언 땅 얼었을 때 갖고 왔다고 해서 얼갈이 배추라고 불렸던, 이 속이 찬 배추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배추가 드문 시절에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그러고, 또 하나가 이 봄동인데요. 노지에서 겨울을 나다 보니까 이게 소위 그 로제트 형식이라고 해서 뭐 일반적인 이른 봄에 피는 나물들처럼 바닥에 바짝 붙어 가지고 피는, 그래서 땅에 납작한 모양새로 큰다고 그래서 마치 뜰의 소똥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봄동이라는 말이 붙이게 되어서 봄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배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늘날의 얼갈이 배추나 봄동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배추라고 얘기하는 속찬 배추, 혹은 뭐 김장 배추, 통배추, 결구 배추, 이런 다양한 말로 쓰여지는 배추는 사실 우장춘 박사가 종자를 보급하기 이전에는 재배되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씨 없는 수박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우장춘 박사는 사실 이 육종학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수박을 소개했다는 것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업적은 1950년대에 이러한 속찬 배추의 종자를 보급해줘서 우리 식생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속찬 배추는 우장춘 박사가 우리에게 소개해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십리 일대에는요, 이렇게 재배가 된 배추를 그냥 시중에 낼 수가 없으니까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물에서 이걸 좀 씻어가지고 내놓게 되니, 이 왕십리나 상왕십리 지역은 우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십리에는 큰 우물 채소 시장이 있었고, 상왕십리에도 이 자연불학의 이름 자체가 널우물골이니 말우물골이니 이런 단우물골이니 하는 우물을 가지고 이 마을 이름이 될 정도로 많은 우물이 있어서 이곳에서 채소들을 좀 씻어서 겉껍데기는 좀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배옥에로 내보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겉껍데기들이 부산물로 남게 되고, 이것을 숭인동이나 마장동에서 나오는 이 도축된 소의 부산물, 대표적인 게 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서민 음식으로 해장국들을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곳에 해장국집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뉴타운이 생기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뭐 대중옥 같은 것이 대표적인 당시의 해장국집이었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굉장히 컸었던 이 무쇠솥에서 이 뚝배기에 담아내던 이 선짓국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뉴타운 때문에 없어지면서 그나마 그 대중옥의 문짝 이 보존이 돼가지고 청계 전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했을 때 이것이 출품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박물관으로 가버린 대중옥, 그 당시에 서민들의 음식 해장국에 대한 추억이 지금도 삼삼한데요. 그런 전통은 아마도 지금 낙원동에 2,000원짜리 그 우거지 얼큰탕이라고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왕십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었던 해장국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왕십리 배추밭과 관련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